저녁 실전사주반 시작할게요. 네. 자, 오늘 469강 시즌 10번째 469강 하고요. 다음에 다음 강의인 470강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469강에 대한 부분은 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사주 강의를 하면서 사주 강의적인 요소도 얘기를 하고 또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할까, 좀 영성학적인 얘기들, 이제 꼭 이게 이 사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그런 얘기들도 좀 제가 종종 같이 해요. 근데 오늘 요 사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지금 병원년생이시니까 지금 50대 후반이시죠. 남자분이신데, 근데 이제 이분의 인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 사주 상담이 영성 상담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서 일어났던 좀 신기한 일이나 인생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내가 특히 이제 주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에 홀리듯 어떠한 일을 하게 됐어요 하는 일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 뇌가 생각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에 홀리듯 그 일이 하고 싶어져서 뭔가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이 하는 일들, 그런 걸 보고 흔히 문학적 표현으로 가슴이 시켜서 했다, 뭐 이제 이런 일들 같은 거 있죠. 아,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가슴이 시켜서 사랑을 했다, 뭐 이런 거서부터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가슴이 시켜서 그곳에 갔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은 저 세상 좋은 일을 다 경험한 거,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거나 뭐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뭔가에 홀린 듯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따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남자가 무슨 백작부인 집안에서 내 딸과 결혼해라 그러는데 그 앞날이 창창한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근데 머리로는 여기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슴은 저기로 가야 된다, 이런 느낌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해요. 가슴이 시키는 일들이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제 오늘 이 사주의 주인공, 예전에 상담을 했던 경우인데 이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맥이 있어요. 그 마치 고구마 줄기 엮듯이 어떤 한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을 하신 분이 또 자기 지인을 소개해 주고 그분이 또 자기 지인을, 그분이 또 자기 지인, 이분이 또 자기 지인.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은 유유상종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한 분 상담을 했더니 요분 하고 인연이 돼. 처음 상담했던 분은 사주를 좀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소개하고 그분이 소개하고 그분이 소개하신 분들은 사주를 몰라. 평생 사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처음 봤는데 누군가로부터 막 이렇게 크게 소개를 받아서 호신샘이라는 분하고 상담을 하면 대화가 통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분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 사주를 전혀 모르세요. 근데 소개로 오신 분인데, 근데 이분을 소개한 라인에 계신 분들이 그 방송, 문화, 예술계에서 다들 한 가락씩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유명 예술가, 뭐 유명 연주자, 유명 뭐 방송 사업가. 네. 이분은 뭐 제가 일체 프라이버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분은 방송 미디어 대표세요. 이분도 남자분이신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죠. 아, 뭐 물론 뭐 방송 엔터테인먼트면 혹시 뭐 SM 엔터테인이나 뭐 JYP, 아니 그 정도는 아니시고, 우리나라에는 뭐 케이블 TV도 있고 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나 방송 미디어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여러 대표이사를 거치신 이 방송문화계의 대표십니다. 일반 사원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입지전적인 일이었고요. 나라에서 뭐 상도 크게 타셨고,
그 방송문화 사업에 크게 이익을 담당하신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오늘은 이분이 저하고 사주 상담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사주 상담적 요소보다는 이분이 자기가 지금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럴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증이 있으셨어요. 사실 이분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뭐 돈이면 돈, 뭐 명예면 명예, 뭐 명성이면 명성, 그런 부분들을 이끄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신데 가슴이 시키는 일이 뭐냐면요.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그 어떤 방송 미디어 문화 예술 사업에 뭐 거의 뭐 대표, 사장 이런 일을 맡으셔서 아주 맹활약을 하셨는데, 이분이 무술대운이 되면서 40대 후반, 40대 후반, 50대. 50대가 딱 넘어가자마자 무언가에 홀린 듯 갑자기 세상 일이나 세속 일에 그전까지 막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는데 세상 일에 관심이 훅 줄어들면서 갑자기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떠나고 싶을 때. 대체로 이제 나 홍콩에 가서 쇼핑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들 많이 가지. 뭐 유럽에 가고 싶다. 근데 이분은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로 가고 싶다. 좀 특이하죠? 아니, 아프리카에 왜 가? 뭐 아프리카에 뭐 볼 게 있다고? 그쵸? 이분이 인도,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런 데인데, 근데 아프리카하고 인연이 많은 시대. 그쵸? 특이하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쪽의 나라를 가서 무슨 일주일이나 한 달 여행하고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 6개월, 뭐 1년, 그리고 아예 그 아프리카에 나가서 그곳에서 뭐 어학 관련된 공부를 해서 그 나라 말들을 이렇게 막 습득을 하시고, 또 뭐 문화 교류 같은 활동도 하셔서 뭐 한국에 있는 문화를, 뭐 어차피 한국에서 직업이 방송 문화 엔터 대표시니까 그 뭐 한국의 컨텐츠를 뭐 소개한다거나 뭐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를 뭐 한국으로 소개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도 겸용을 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의 말로는 한마디로 미친 듯이 외국을 다녔다. 50대가 넘어서. 근데 사실 많은 남자분들이 50대에도 다들 먹고 사니즘으로 인해서 바쁘시거든요. 보통 50대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자녀가 뭐 대학생이고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죠. 퇴직 준비를 해야 되니까 노후 자금도 좀 모아야 하고, 자녀 노후 자금, 자녀 학비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노후 자금 불안해하고, 이렇게 다들 불안해 하시는데, 이분은 40대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고, 50대 자기 사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내가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만드신 다음에 50대가 되자 미친 듯이 해외를 다니십니다. 당연히 결혼은 안 하셨습니다. 자유롭죠. 뭔가 묶여 있거나 매여 있지 않고 결혼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그 여행에 대한 얘기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서 오늘은 좀 그 여행에 대한 그 부분, 즉 가슴이 시키는 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행은 운을 바꾼다. 여행은 운을 바꾼다. 제가 이분한테 어떤 영적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런 거죠. 이건 사주적 설명이라기보다 내가 왜 뭔가에 홀린 듯이 막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느 나라에 가고 싶다, 어느 나라에 가고 싶다, 어느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막 염원이 생기면은 바로 비행기 티켓 끊고 가야 된대. 그리고 이곳에 있고 싶다, 이곳에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북소리가 둥둥둥둥둥둥 쳐지면은 이제 그게 꺼질 때까지 그 지역에 있다가 그게 꺼지고 나면은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또다시 또 마음에 북소리가 울리면서 이곳을 가고 싶다, 북소리, 또 그곳을 가고.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이건 이제 영성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선생님은 지금 전생의 집착을 정리하는 정화여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화여행이라는 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정화여행이 뭐냐면요. 정화라는 건 청소를 한다는 뜻이죠. 내면 청소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청소가 필요한데, 뭐 또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가, 뭐 또는 뭐 호흡포노포노를 한다든가, 또는 뭐 각자 자기 종교에 맞는 뭐 주기도문이나 또는 어떤 불교식
뭐 암송을 해서 뭐 내 마음을 정리한다거나 뭐 만트라를 웬다든가 다양한 방식의 정화 방법들이 있죠. 그 뭐 어떤 종교에서는 뭐 무슨 강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한다거나 뭐 기독교에서는 뭐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것도 일종의 상징적 정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은 늘 마음 청소가 필요하죠. 왜냐 마음 청소가 필요한데 이런 느낌을 해볼게요. 영혼들은 수많은 삶을 전생윤회, 전생윤회, 전생윤회를 하면서 수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전생이라는 게 이 수직적 전생도 있고요. 수평적 전생도 있어요. 수직적 전생, 우리가 보통 전생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는 전생은 수직적 전생입니다. 수직적 전생이라는 건 200년 전에 나는 조선의 누구로 살았고 뭐 80년 전에 일본의 기생으로 살았고 뭐 50년 전에 뭐 중국의 누구로 살았고 뭐 600년 전에는 뭐 미국의 누구로 살았다 뭐 인디언이었다 뭐 이런 게 일종의 수직적 전생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수직 전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직 전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평 전생도 있어요. 수평 전생은 뭐냐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생입니다. 지금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의 수평 전생의 전이거나 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걔를 막 이렇게 막 때려주고 왔어. 막 때려주고 왔어. 내가 윈이야. 신나. 이겼어. 나의 어떤 전생에서는 누군가를 때려서 즐겁고 나의 어떤 전생에서는 누군가에 맞아서 괴롭고 슬픕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생입니다. 사실 그렇게 치면은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고 신이 경험하는 각자가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치면. 내가 누군가를 괴롭힌다면 사실 나를 괴롭힌 거고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준다면 나는 사실 나를 잘해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은 또 다른 나를 사랑하게 된 거와 같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과 그러니까 수직전생도 있고요. 수평전생도 있다. 그 수평전생과 관련해서 많은 판타지 드라마, 소설,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기는 대부분의 이제 전생윤회를 다루는 판타지 드라마, 소설들은 대부분 99%가 수직전생을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수평전생을 다룬 드라마가 한 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장르가 수직전생을 다룬 게 아니라 수평전생을 다루고 있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재벌가에서 충성을 다한 집사였는데 그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내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젊은 모습으로 딱 태어난 거야. 이게 수평전생이에요. 저 사람도 나고 저 사람도 나고 저 사람도 나고 저 사람도 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나고 지금 내 와이프도 나고 내 남편도 난데 수평전생의 난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에고가 나는 나라고 인식하고 남은 남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대의 의식과 정보가 나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쟤는 남이고 나는 나지만 하지만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기억과 전생, 상대방의 의식을 갖다가 나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나라는 삶도 있고 저 사람이라는 삶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그 딱 죽었다 살았더니 내가 뭐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네? 근데 원래 제2의 인생을 살 때는 그 다른 기억을 싹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오리지널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재벌집 집사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전생이 고스란히 기억이 나는 거야. 게다가 미래의 기억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원래 자기의 의식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 드라마가 마무리를 짓는데 뭐 물론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엔딩 장면에서 뭐 항의가 빗발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수평전생 이해를 못하겠다. 이 뭐 수평전생은 다른 말로는 뭐 평행이동, 뭐 평행세계의 또 다른 나,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평행세계의 또 다른 나는 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이기도 한데 엄밀히 말하자면 내 얼굴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한 다른 사람도 그게 다 평행세계의 또 다른 나라는 의미다. 예전에 한번 아파트에서
갑질 사고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자살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데 아주 진상 개진상을 부린 그 입주민 남자 때문에 남자 경비원 아저씨가 죽었죠. 죽인 사람, 죽은 사람 모두 동일인입니다. 동시에 일타 쌍피의 경험을 합니다. 누구를 죽인 경험,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험. 동시에 그 의식이 레벨만 다를 뿐 이쪽 의식과 이쪽 의식에서 동시에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그 모의 전투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뭐 대대 단위로 하는 모의 전투 훈련이라고 있는데 같은 부대인데 이 같은 부대를 둘로 나눠 가지고 여기를 청팀, 여기는 백팀 이런 식으로 팀을 나눕니다. 뭐 홍팀, 백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방어하는 입장, 여기는 공격하는 입장. 근데 사실 그들은 같은 부대예요. 같은 사단의 부대인데 뭐 연대나 대대를 다르게 또는 가끔 이웃한 부대하고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 게임, 워 게임을 해서 같은 한국군이야. 근데 같은 부대인데 여기는 침략, 여기는 방어하는 부대. 그러면 이제 각자의 지휘부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지휘를 해서 전쟁 게임을 벌입니다. 근데 이쪽 A팀과 B팀을 포괄하는 포괄팀이 있습니다. 걔네는 이쪽 팀도 아니고 저쪽 팀도 아니고 두 개 팀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하면 이기는구나.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방어가 뚫리는구나. 아 저런 식으로 하니까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구나. 공격자와 방어자를 모두 다 자기 팀이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한번 보자고요.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쟤네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뭐 이러고 있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쟤네들 나쁜 놈이라서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의 각자의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두 개의 의식 위에는 상위 의식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공격자나 방어자 수준의 위에 있는 의식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대대 단위에서는 저기는 나쁜 놈이고 여긴 좋은 놈인데 대대본부 위에 연대본부나 사단본부에서는 공격한 사람이나 공격받은 사람이나 다 우리가 짜고 친 고수톱인 거고 우리는 위에서 쟤네 공격을 어떻게 하나 쟤는 어떻게 공격을 어떻게 막나 보자. 그래서 두 개의 경험을 모두 조합을 해서 이걸로 전술 프로그램을 짭니다. 각각의 노하우를 습득하죠. 자 이번엔 반대로 네가 공격자, 이번엔 네가 방어자 해봐. 자 시작 해가지고 채점들을 하고 가죠. 사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차원에서는 우리 의식 차원에서는 제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해서 내가 큰 피해를 받고 또 그러다 어떤 시기에는 또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훔쳐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받고 하는데 우리의 의식 차원보다 더 위 차원의 의식에서는 좋은 놈 나쁜 놈이 없습니다. 다 리스트를 만들죠. 자, 지금 전생 여행 얘기를 좀 하다가 지금 전생에 대한 얘기가 좀 빠졌는데 정화 여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건 수평 전생에서도 그렇지만 수직 전생에서도 그래요. 수직 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200년 전에 내가 누구였고 300년 전에 내가 누구였고 이런 식으로. 모험적인 영혼들이 다소 과격한 인생 프로그램을 짤 때는 부작용이 남습니다. 과격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독히 잔인한 삶을 살았거나 지독하게 피해자의 삶을 살았거나 지독하게 처절한 인생을 살았거나 생존을 위해서 막 죽고 죽이는 정말 살벌한 인생을 살았거나 또는 막 부자가 되기 직전에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거나 막 누군가한테 엄청난 헌신과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배신을 당해서 뭐 내가 죽임을 당했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서 억울하게 살았거나 어떤 왕한테 충성을 했는데 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참수를 당했거나 자 이게 모험적인 어떤 평범한 중생의 삶이 아니라 아주 모험적인 삶을 설계를 한 영혼들이 그 모험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하드코어한 영화나 아주 잔인한 영화나 아주 39금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 아주 너무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영화를 봤을 때 며칠간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무서워 무서워 하고 약간 트라우마를 남기죠.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PTSD라고 하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죠. 삶을 지독하게 하드코어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후폭풍을 남기는데 그 부작용이 습입니다. 과거의 과거의 원념. 그러면 보통은 한번 현생에서의 여행을 마친 영혼들은 이제 저승이라고 하는 이 내세 저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어떤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기억도 지우고 깨끗하게 이제 영혼을 갖다가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육신에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부여해서 또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하는데, 아시겠지만 내 하얀색 티셔츠에 아주 독한 그 얼룩이 묻었을 경우에는 웬만큼 세척해가지고 안 빨립니다. 그리고 웬만큼 세척해서 안 빨리면은 에휴 뭐 어차피 또 이번에 진흙탕에서 구르면 또 여기다 무슨 색깔 입을 텐데 아이고 대충 청소하고 다시 새로운 진흙탕에서 구르자. 그러면은 우리의 무의식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모두 전생의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생의 기억 중에서 되게 짜릿한, 쉽게 말해서 고통스러웠던, 또 너무나 아쉬웠던 그런 걸 뭐 집착이라 그러죠. 집착들이 충분히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무의식 속에 남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우리의 현실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를 일으키거나 또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거나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끔 하던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공포증이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습관 같은 것을 남기기도 합니다. 가령 현대의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질병들 많죠. 뭐 대표적으로 자가면역 질환 계열들, 내 몸의 백혈구, 내 몸의 항체들이 멀쩡한 내 류머티스 관절을 공격하기도 하고 멀쩡한 내 피부를 공격해서 아토피가 일어나기도 하고 각종 알레르기, 별것도 아닌 꽃가루가 들어왔는데 막 계속해서 콜록콜록 해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별것도 아닌 복숭아 가루를 만졌는데 별것도 아닌 뭐 우유를 먹었는데 유제품을 먹었더니 온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뭐 태어났더니 어떤 특별한 뭔가의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고소공포증 이런 거 현대의학으로 설명 안 되죠. 왜 이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을까? 뭐 어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졌나? 근데 어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적도 없어. 애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아기 때부터 어디 높은 데 올라가려고도 안 해. 그거는 아기 때 높은 데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전생에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삼천궁녀. 삼천궁녀. 아, 그 낙화암에 가면 백제 여행 갈 때 낙화암을 가면 그 낙화암에서 떨어져서 삼천궁녀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백제가 멸망할 때 그 낙화암이 이게 떨어져서 바로 강물에 떨어지는 곳이 아니고요. 떨어지면은 쓰리콤보로 바위에 철푸덕 한 다음에 강물에 떨어지거든요. 보통은 강물에 안 떨어지고 밑에 있는 바위 위에서 피떡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영혼들 이거 충분히 치료가 될까? 내가 보기엔 죽을 때 고통이 심해가지고 아마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이 남을 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거 청소되기 전까지 높은 곳에만 올라 제발 나 사지가 오를 것 같아 뭐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환공포증, 동그란 거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 있죠. 저는 어떤 공포증이 있냐면요, 상대가 칼 들면 나는 갑자기 무서워요. 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디 모임에 갔는데 어디 친구 집에 이웃 집에 갔는데 과일 깎아드릴게요 해가지고 과도를 탁 들고 사과를 탁 깎자. 제발 하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가 칼을 들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조그만 칼을 들고 이렇게 택배 뜯는 신용을 하잖아요. 제발 칼 저리 가세요. 아, 내가 전생에 칼에 찔려 죽었나 보구나. 그것도 여자가 찌른 칼에 죽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부인 몰래 이상한 짓을 했나 보지. 부인 칼에 맞았나 봐. 하여튼 여자가 칼만 들면 난 무서워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그런 공포증들이 있죠. 자, 사람의 무의식에는 각자 뭔가 일반 현대 심리학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은요, 우리 표면의 무의식층에서는 어릴 때 쌓인 기억들이 무의식에서 습관으로 남습니다. 어머니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뭐 애착에 대한 집착이 남게 되고 뭐 이런 등등 뭐 어렸을 때 뭐 화상을 입었던 기억이 있었더니 화상과 관련된 어떤 거를 보면 특정 보면 무서워하거나 공포증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등등. 근데 그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얻은 기억만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즉 전생에서의 여러 삶에서의 모습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대체로 이제 전생퇴행 치료법 같은 데서 많이 하는 방법들이 내가 이번 현실에서 누군가를 되게 무서워, 뭐 시어머니를 너무 싫어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만 보면 너무너무 믿고 때려주고 싶어.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은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전생퇴행 요법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그 사람하고 전생에 큰 트라우마를 짓는 인연관계를 맺었다든가 그래서 아직도 분이 안 풀렸다든가 억울하다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자, 이 전생의 집착을 정리하는 정화여행이라는 거는요 뭐냐면은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전생에 중국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인도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현대 시점에서는 막 일본을